안녕하세요,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가 알아볼 현장은 어딜까요? 자, 오늘은 네.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파트. 네. 요즘 서울 아파트 24평 정도 기준으로 얼마 정도 하는지 아세요? 24평 서울에 있는 아파트는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워낙 비싸서. 너무나도 비싸서. 요즘에는 24평 아파트도 네. 거의 뭐 10억 미터로 찾기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다 요즘에 진짜. 10억이 다 넘어가더라고요, 네. 24평 아파트가. 네. 그리고 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는 사실 신도시가 아니다 보니까 분양하는 것도 상당히 좀 적고, 네. 대부분 뭐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 이런 데에 조합원분 빼고 일반 분양분 일부 하는 거라서 뭐 분양을 한들 네. 뭐 100여 세대, 뭐 200여 세대 이 정도밖에 분양을 안 하다 보니까 경쟁률도 어마어마하게 맞아요. 치열해서 청약통장을 갖고 있는 한 30대 뭐 이런 분들은 아예 청약통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약을 포기하는. 그럼요. 예. 조건도 너무 까다롭고. 예, 그러니까 아예. 이 가산점 자체가 일반인들은 충족하지 못할 정도의 굉장히 높은 경쟁률이 네. 워낙 치열하다 보니까 네네. 높은 가산점으로 네. 지금 돼야지만이 청약을 성공할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이라서 사실 맞아요. 새 아파트 내 집 마련하기 만만치 않습니다. 네. 생각조차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죠? 네. 네. 근데 오늘 어떤 아파트를 그렇다고? 저는 오늘 아파트를 소개해 드리는데 네. 일단은 청약통장이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다고요? 네, 청약통장이 필요가 없습니다. 신기하죠? 네. 그리고 심지어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한 반값 정도밖에 안 해요. 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그리고 동호수도 실제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음. 로얄동 로얄호스를 먼저 가서 이렇게 나 이동 이호수를 해주세요 하면은 그게 가능해요. 그런 아파트가 있어요. 정말요? 네, 있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은 네. 등촌동에 있는 스톤힐이라는 아파트인데요. 스톤힐. 네. 자, 스톤힐 등촌이라는 아파트인데 이 아파트가 왜 그렇게 가능하냐? 네.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아파트는 네. 조합 아파트예요. 조합 아파트.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재건축이라든지 네. 재개발 조합 아파트가 아닌 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사실 처음 들어보는데 좀 많이 생소한데 네네. 어떤 거를? 사실 이제 저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우리 네. 금여사 네네. 금 리포터 분께서는 처음 듣겠지만 네. 저는 사실 좀 전부터 굉장히 예의주시해서 본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네네. 사실 지역주택 아파트라는 그 취지는 굉장히 아름답거든요. 내용은 뭐냐면 네. 저희가 아파트를 지으려면 땅을 사야 되겠죠. 그쵸. 건물을 또 지어야 되겠죠. 그쵸. 그러면 이제 이거를 사업을 계획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네네. 이 사업을 계획하는 사람을 우리는 흔히 말하는 시행사라고 해요. 그렇죠. 시행사. 네. 그리고 이 아파트를 지어주는 네. 그리고 뭐 현대건설이라든지 아이파크, 뭐 레미안 이런 건 이제 시공사라고 해요. 이제 건설사를. 그러면 이제 시행사는 시공사한테 도급을 줘서 네. 그 아파트를 짓게 한 다음에 네. 거기에 나온 이제 시행 이익을 네. 개발 이익을 이제 시행사 측에서 가져가는데 이 지역주택 조합은 네. 시행사 자체가 네. 일반 개인들이에요. 조합원들이 시행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땅 원가만 가지고 내가 아파트를 살 수 있다. 그러면 땅값하고 건물값 빼놓고는 네. 시공비 빼놓고는 나머지 그 시행 이익은 그대로 조합원들한테 돌려주기 때문에 분양가 자체가 낮아지는 겁니다. 네. 취지가 너무 아름답죠. 오, 네. 그런데 네. 지역주택조합 하면 네. 사람들이 되게 싫어해요. 왜 싫어할까요? 약간 믿음이 안 갈 것 같아요. 왜 믿음이 안 가죠? 이렇게 좀 굵직굵직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브랜드들의 회사들이 아니다 보니까.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닌가요? 여기도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도 뭐 아이파크도 있고 레미안도 있고 뭐 대림 이편한 세상도 있고 대형 건설사에서 시공을 하는 지역주택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시공사가 문제가 아니라 네. 시행사가 시행사. 개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쵸. 네네. 그 개인이니까 아무래도 이런 사업을 해본 경험이 미숙하겠죠. 네네네. 그럼 이제 보통 이런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엔 업무 처리를 대신해주는 네. 업무 대행사가 따로 업무 대행사. 네, 업무 대행사를 따로 고용을 해서 그 대행사가 시급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게 과거에는 이 대행사가 네. 그냥 우후죽순 그러니까 아무나 다 하다 보니 실제로 능력이 되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내가 이거 한번 해보겠어 이래가지고 정말 능력 없는 사람들이 끼어들다 보니
서울에 있는 지역주택조합 한 10군데 중에서 네. 9군데는 현장이 더뎌지거나 멈춰있거나 한 상황이에요. 계속 딜레이 되고 그렇죠. 뭔가가 확실하게가 이렇게 딱 일이 그렇죠. 이게 일정대로 진행이 아. 돼야 되는데 그게 1년이 예를 들어서 뭐 일정이 뭐 3년이다 4년이다 되면 이게 3년 4년이 아니라 막 5년 10년 막 이렇게 걸리니까 네네. 내가 이 아파트 입주해서 살려고 계약을 했는데도 네. 불구하고 입주를 못하니까 네.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런 얘기들은 들어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원래 날짜는 이 연도였는데 계속 뭔가가 못 네. 들어가고. 네. 그러니까 이게 사기다 뭐다. 사업이 또 진행도 안 되고 이러면은 고스란히 그 손해는 개인이 이것도 투자한 거기 때문에 그쵸. 조합원들 몫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업이 더뎌지는 거나 네. 일정이 지체되거나 아니면 사업이 아예 무너지는 네네. 이런 것들은 다 개인이 그대로 다 손해를 감수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지역주택조합 하면 네. 나는 그거 하면 폐가망신 난다. 뭐 그 심지어 이제 친구 관계 연을 끊으려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소개시켜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우스갯소리로. 예전에는. 네. 근데 이거를 정부에서 봤을 때 네. 취지는 너무 좋잖아요. 그쵸. 좀 저렴한 가격에 일반들 무주택자들한테 주택을 공급해야 네. 공급한다는 이런 취지가 너무 아름다운데 네. 이게 이제 전문성이 부족한 사람들이 뛰어들다 보니 네. 이게 더뎌지고 사업 시행이 안 되고 이런 문제점을 정부에서 가만히 있었겠어요? 아니죠. 뭔가 보완책을 만들어냈죠. 네. 최근에 이런 지역주택 관련해서 네. 이런 법안들이 굉장히 많이 새로 생기기도 하고 보완도 하고 그래서 지금은 현재 많은 부분이 네. 개선되어서 새로운 현장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네. 지금 뭐 과거 한 5년 전, 10년 전 이런 현장들하고는 지금 막 시작하는 현장들하고는 네.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런 법으로 좀 안전장치를 좀 걸었다고 해야 되나요? 네. 그거를 좀 양성화시키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의미에서 요즘에 나오는 지역주택조합은 그래도 한번 좀 더 다시 한번 보셔야 되지 않을까. 왜? 네. 이유가 분명해요. 네. 새 아파트를 반값에 내가 청약통장도 없이 무주택자이거나 아니면 1주택자 중에서도 33평 이하를 갖고 계시는 1주택자라면 네. 얼마든지 조합원 자격을 가지고 진행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지역주택조합을 지금 요즘에 굉장히 유심히 보고 있고 제 눈에 딱 이번 띈 현장이 있어요. 네네. 그 현장이 어디냐면 바로 이 스톤힐 등촌 현장입니다. 네, 스톤힐 등촌 네. 어떤 곳인가요? 네, 일단 위치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요. 네.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네. 365번지 인근에 있고요. 자, 여기는 총 지하 2층, 지상 15층으로 해서 네. 924세대가 924세. 작은 단지 아니죠. 네. 924세대가 들어올 현장이고요. 네. 위치적으로는 이제 등촌역하고 도보로 한 10분 정도 거리, 네. 굉장히 좀 가까운 거리, 10분 안쪽의 거리에 있고요. 네. 직선 거리로 한 350m 네. 정도에서 뭐 느린 걸음으로 가도 10분, 빠른 걸음으로 한 5분 안쪽으로도 충분히 갈 수 있는 현장이고요. 네. 주변에 초등학교, 등촌초등학교, 네. 그리고 동서초등학교, 네. 백석초등학교가 다 300m 전후로 해서 초등학교가 네. 있는 초세권 아파트고요. 주변에 또 등촌 중학교, 백석중학교도 굉장히 200m 전후로 해서 있고 고등학교도 가까이 있고. 네네. 그래서 이런 아이 키우기에 굉장히 좋은 곳이고요. 네. 교통도 괜찮아요. 교통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등촌역이 350m 거리고 시내버스 정류장도 굉장히 가까이 있어서 네. 대중교통 이용하시기도 굉장히 좋으시고 네. 올림픽대로라든지 공항대로 타시고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뭐 김포라든지 일산 아니면은 뭐 여의도 이쪽으로 넘어가기도 굉장히 편하시고요. 그쪽이 9호선도 잘 되어 있어가지고 네, 맞아요. 빨리빨리 갈 수 있게 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위치적으로 굉장히 좋은데 여기 24평 아파트가 사업 중반에 설정되어 있고요. 여기는 20평 같은 경우에 3억 후반 그리고 34평도 있습니다. 34평 같은 경우에는 네. 6억 중반 정도. 와. 그냥 엄청 저렴하죠. 그러니까 주변 시세를 등촌동에 아마 거주하시는 분들이 네. 주변에 아마 지금 등촌동에 새 아파트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9억이라고 비교하셔도 네. 그러니까 좀 지어진 지 좀 된 아파트라고 비교하셔도 분양가가 굉장히 주변 시세보다는 저렴하다라고 네.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네. 이게 사업 시행만 잘 된다고 하면 분명히 그 시세 차이 네. 그 내가 청약 통장의 가산점이 높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네. 시세 차익을 분명히 노려볼 수 있는 단지이기 때문에 네. 아까 제가 사업이 더뎌질 수 있거나 그런 리스크가 있다고 네네. 하더라도 네. 충분히 좀 검토해 볼 만한, 좀 확인해 볼 만한, 네. 과연 지역주택조합이 어떤 아파트인가 네. 라는 걸 좀 확인해 볼 만한 그런 현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분명히 그런 금전적인 이익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동 같은 경우는 지구단위 계획까지 네. 이미 접수가 들어가서 들어간 상태라서 상당히 그 사업 일정 많이 진행이 된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지금 조합 모집도 상당히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일부 이제 남은 몇 세대의 조합원들만 네. 되면 이제 네. 사업 진행은 좀 네. 순차적으로 잘 진행될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이게 지금 서울에 있는 그쵸, 서울에 있는 지역주택조합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 진행은 아무래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좀 더 빨리 진행되지 않을까. 이번에 또 서울시장님도 오세훈 시장님이 바뀌었잖아요. 네. 그래서 지역주택조합을 많이 좀 활성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일반 재건축조합이라는 재개발 조합이 워낙 그 사업 시행까지 기간이 보통 10년 걸린다고 오래 하더라고요. 걸리잖아요. 네, 10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상대적으로 지역주택조합은 그거보다는 좀 행정적으로나 아니면 사업 진행적으로나 좀 빨리 진행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상도동이라든지 왕십리 쪽이라든지 아니면 상도동 쪽에서는 사실 네. 지역주택조합으로 진행을 해서 네. 사업이 성공한 단지도 꽤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만약에 지방에 있다고 하면 네. 좀 더 사업이 진행되는 걸 보고 네.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네. 이제 서울은 워낙 또 경쟁력이 치열하고 네. 이런 시세 차익도 워낙 크기 때문에 사실 좀 서두르지 않으면 이런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하시는 그런 개발 이익을 가져가시는데 좀 제약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떻게 보면 지구단위 계획이 접수만 들어가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토지도 계속 지금 확보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불안해하실 수 있겠지만 네. 그래도 지금 한번 네. 그냥 보드라우스 가셔서 네. 한번 직접 상담 한번 네. 받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분양가가 네. 평당 1,850 정도? 그래서 계속 듣고는 있지만 믿을 네. 수가 없는 네네네. 그런 가격들을 계속 말씀해 주시니까는 네, 맞습니다. 너무 신기해요. 그렇죠. 와, 이런 데가 점차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 일대가 보면 네. 대부분 뭘로 되어 있냐면 구빌라들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구빌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네. 이렇게 아파트로 개발을 지구단위 계획을 세워서 네. 아파트로 개발이 된다고 하면 네. 더군다나 세대수도 거의 1000세대 가까이 되는 그러면 제가 만약에 거기 빌라 주인이라고 하면 네. 저는 당연히 내 빌라를 조합에 놓고 저는 조합원 지위를 받아서 네. 여기를 진행을 하는 것을 원할 것 같아요. 빌라가 아파트로 업그레이드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일반 뭐 임야라든지 네. 전이라든지 이런 데를 개발을 하는 지역주택조합보다 서울 도심에 있는 이런 데가 오히려 토지 확보하는 게 왜냐면 그분들도 분명히 이익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토지를 수용하는데 토지를 네. 매입해 오는데도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여기는 지금 이미 상당히 토지 네. 매입도 상당히 진행이 많이 돼 있고 네. 그래서 여기는 한번 구체적으로 네. 한번 접근을 해보시고 상담을 받아보셔서 네. 하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주변 네. 너무 싸죠? 여기 너무 싸니까. 그리고 위치도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교통도 그렇고 일단은 서울 도심. 김천동. 네. 강서에 이쪽이 다 개발이 되면 이미 네. 인프라는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살기에는 굉장히 좋은 환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계속 지켜보려고 해요. 네. 이게 잘 사업이 진행이 돼야지 또 저희가 또 이렇게 안내를 해드렸는데 그럼요. 사업이 더뎌지고 네. 이렇게 늦춰지고 네. 또 아니면 사업이 또 멈추고 이러면 네. 또 이렇게 안내해드릴 이 영상이 계속 남을 텐데 그러니까요.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저희는 이제 또 물론 좋은 점만 얘기해 드릴 수도 있지만은 네. 또 혹시나 하는 그럼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이런 개발 이익이 굉장히 높은 거는 네. 더군다나 경쟁도 없잖아요. 네. 이건 내가 조합원 지위를 얻기 위해서 계약금 하고 그 1차 계약금, 2차 계약금 내면 바로 조합원이에요. 그러면은 경쟁도 없는데 몇백 대 1, 몇천 대 1 이런 경쟁률 없이 바로 동호수 지정해서
분양받는데 그 개발 이익도 분양가 대비 주변 시세 대비 현격하게 저렴하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 대한 리스크는 어느 정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 리스크가 있다는 걸 감안하더라도 네. 그 차익이 뭐 5억이다, 6억이다 하면 네. 좀 꼼꼼히 공부해보고 이걸 확인해보고 그쵸. 그 금액이 뭐 다 1, 200이 아니잖아요. 그쵸. 몇 억이나 되는 네. 거기 때문에 저는 이걸 분명히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네. 공부를 해보고 그리고 좀 판단을 해서 네. 진행을 하시는 거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도 지역주택조합이 제가 이제 10군데 중에 9개가 멈췄어요. 근데 지금 하는 현장들은 네. 사실 법으로 좀 이렇게 업무 대행사 이런 경우에도 네. 철저하게 좀 검증을 하고 자본력도 좀 있어야 되고 대행 실적도 좀 있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진행을 하지 않으면 아예 허가 인허가를 내주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거보다는 훨씬 믿고 신뢰할 수 네, 있는 거죠? 예, 과거보다는 훨씬 더 신뢰도는 높아졌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제 수선인 등촌을 안내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했고요. 네. 여기 수선인 등촌뿐만 아니라 이 네. 현장에서 또 아파트 하나를 더 해요. 아, 네, 거기는 또 어디냐면 마곡 골든시티라고 해서 마곡 지구가 지금 엄청 핫하다는 거 아시죠? 네, 알고 아파트 있어요. 값도 네. 어마어마하게 비싸다는 거 아시죠? 네네. 여기 마곡지구 바로 옆에 있는 필지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대중교통이나 이런 건 마곡지구보다 더 좋아요. 네. 그리고 분양가도 굉장히 저렴하고 어. 등촌이랑 비교했을 때 네.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다만 이제 마곡 같은 경우엔 아직도 이제 등촌보다는 이렇게 업무 진행 상황이 조금 더 늦게 시작한 단지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네. 좀 사업 진행이 더디겠죠. 근데 입주하는 날짜는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아, 마곡이랑 아까 네. 등촌이랑 네, 입주하는 날짜는 한 4년 정도 후에 4년 정도 네, 후에 4, 5년 정도 네. 이렇게 입주 기간은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음. 일반 분양 아파트가 보통 2, 3년, 2년 네. 6개월에서 3년 정도 잡거든요. 네네. 이 일반 분양 아파트보다는 한 1년 정도 더 늦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네네. 마지막으로 또 한 번 더 네. 장점이라든지 이런 분들 빨리 서두르세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면은 요즘에는 저는 주변에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청약을 포기했다. 포기할 왜냐하면 수밖에 없죠. 네, 경쟁률이 워낙 세. 네. 요즘에는 뭐 아파트 분양 받는 게 로또 분양 받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하니. 네. 그리고 아시다시피 네. 분양 받아도 대출이 잘 안 나와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중도금도 굉장히 큰 금액을 마련해야 되고 이런 뭐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서 젊으신 분들 그리고 집을 이렇게 없으셨는데 내 집 마련 꿈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포기한다는 얘기를 많이 네. 들었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네. 자, 그런 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이런 게 새로운 대안이 되지 않을까. 이런 물론 지역주택조합이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네. 사업이 진행에 대해 더딜 거라는 아니면 진행이 안 될 거라는 리스크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거를 정부에서도 그냥 두진 않았어요. 많은 법안이라든지 많은 이런 자격이라든지 이런 걸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려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과거 5년, 10년 전에 문제됐던 지역주택조합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새로 나온 이런 조합 아파트 같은 경우에 네. 한번 모델하우스가 직접 방문하셔서 네. 토지는 얼마나 네. 지금 매입이 됐고 네. 사업 진행은 얼마나 진행이 됐고 이런 걸 꼼꼼히 따지셔서 자기가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분명히 리스크는 있겠지만 그런 리스크를 감내할 만큼의 네. 충분한 시세 차익을 바랄 수 있는 현장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 현장을 꼭 모델하우스 방문하셔서 네.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다. 특히 이쪽 마곡이라든지 등촌동에 있는 그쪽 강서 지역에 있는 네.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 정도는 확인을 해보시고 네.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누군가는 지금 지역주택조합을 분양을 받아서 또 아파트가 들어서서 네. 입주해서 네. 굉장히 많은 시세 차익을 거둔 성공하신 분들도 많으세요. 그런 분들도 있고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었고요. 네. 그러나 지금은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 과거하고는 지금하고 현장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거를 좀 꼼꼼히 네. 체크하시면 네.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네.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네. 아파트로 내 집 마련하고 싶다 이러시는 무주택
자나 아니면 35평 이하의를 한 채만 소유하고 있으신 세대주라면 네. 한 번 정도 꼭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등촌동 스톤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조금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상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보금자리 연구소 금소연이었습니다. 네, 이경환 소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마곡이랑 등촌 모델하우스에 있는 59 타입 샘플하우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으로 지금 신발장 4칸 되어 있고요. 가운데는 이렇게 전신 거울로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이런 거 다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에어 브러셔가 되어 있어서 이제 집 안에 들어가셨을 때 몸을 좀 털고 들어가실 수 있는 에어 브러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도 이렇게 신발장 되어 있고요. 요즘 그리고 이렇게 현관에 팬트리룸이 이렇게 제공이 돼서 수납도 하실 수 있고 골프백 같은 거 여기다가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전시에 신발장과 팬트리룸 공간 보셨고요. 동선상 왼쪽부터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용 욕실인데 욕조 하나 되어 있고요. 세면대하고 변기, 거울로 된 수건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59제곱미터 타입이다 보니까 작은 방들이 좀 작아요. 이렇게 붙박이장, 기본 제공되는 붙박이장 되어 있고요. 발코니를 이렇게 확장해서 방을 쓰는데 방이 작다 보니까 이렇게 방을 터서 하나의 방으로 사용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가벽을 대서 2개의 방으로도 사용이 가능하시고요. 요거는 선택사항으로 가능하십니다. 이렇게 실내 복도에 이렇게 세탁기하고 건조기 보셨고요. 팬트리룸 공간이 이쪽으로도 안쪽으로도 상당히 많은 공간에 팬트리룸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 지은 아파트는 이렇게 팬트리룸 공간이 잘 되어 있는 게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실하고 주방은 LDK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면이 요즘 집들은 진짜 너무 잘 나옵니다. 요즘 아파트들은 평면이 진짜 많이 점점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평면이. 냉장고 자리는 이렇게 한 대인데 되어 있는데 이쪽으로는 이렇게 빌트인 냉장고 선택 옵션으로 가능하십니다. 싱크볼과 인덕션, 그리고 후드도 오븐업 후드가 유상 옵션으로 또 제공이 될 예정이고요. 자, 여기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여기는 이제 실외기실이 될 것 같아요. 세탁실 보통 이제 주방 옆으로 다용도실 세탁실로 많이 쓰시는데 여기는 세탁기가 저쪽 복도 부분에 세탁실이 되어 있어서 이쪽은 그냥 실외기실이 될 것 같습니다. 주방 공간이 좀 작네요. 54제곱미터 되니까 그래도 식탁 자리와 이렇게 거실 공간이랑 다 이어져 있어서 공간이 좁긴 해도 굉장히 알차게 잘 꾸며져 있습니다. 안방에 많이 힘을 주신 것 같더라고요. 여기는 지금 59제곱미터 안방이고요. 발코니 확장을 굿도 안 했는데 방 사이즈가 꽤 되는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발코니에 빨래 건조대도 보이고요. 이렇게 여기는 이제 대피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방 욕실에는 이렇게 샤워하실 수 있는 샤워 부스와 그리고 세면대, 변기 구성되어 있고요. 건식으로 사용하실 수 있게끔 씻는 공간하고 이렇게 분리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드레스룸이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드레스룸 되어 있고 화장대도
이렇게 드레스룸에 아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이렇게 슬라이딩 문을 닫아서 이렇게 닫고 생활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거는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모델하우스의 샘플이니까요. 참고만 해주시고, 사실 요거보다는 좀 더 업그레이드 될 예정이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공간 개념만 좀 이렇게 보게 하시려고 샘플하우스를 만든 것 같고요. 사실 여기는 이 집의 내부나 외관보다도 투자의 가치나 사업성을 좀 보셔야 될 단지입니다. 그래서 영상 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상단에 전화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금자리 연구소의 이경원 소장이었고요. 저는 또 다른 현장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